자, 반갑습니다. 주식타짜 조은재입니다. 투자에너비트 6월 28일 토요일 방송 실시간 방송 좀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시던 유상증자 블록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미 투자에너비트는 전 세계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곳이 3개밖에 없는데 그중 한 곳이 뭐다? 두산에너빌리티다. 나머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프랑스와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릴 것. 미국은 한국을 원하고 있고 사실상 이미 파트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다음 주 정확한 이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임들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의 힘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자, 축제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금요일 종가 66,300원에 0.15% 약상승해주면서 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빠짐없이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두 글자 빠르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은 좀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일단 어땠습니까? 시간의 8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5% 추가 상승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우리가 강조했던 거래량, 이 거래량 절반 정도가 좀 채워준 게 좋다. 거래량도 좀 그어놨었는데 원했던 거래량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 절반 정도 구간에서 넘어가면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힘싸움을 했다. 올라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강해지고, 내려갔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해지면서 이 상승하고 내려가면서 뭐가 됐습니까? 십자 도지가 떴다는 거예요. 이 십자 도지는 뭡니까? 이 추세 전환의 시작점, 즉 상승할 때의 십자 도지는 뭡니까? 하락 추세 전환, 하락했을 때 십자 도지는 상승 추세 전환이죠. 자, 100%는 없습니다만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매도 압박, 내려갈 때는 매수세, 그러면서 매도와 매수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십자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인 이 금요일에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서 거의 꽉 찬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됐다. 꽉 찬 봉으로 거래량 이제 줄어들면서 마감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셌다고 했죠. 근데 금요일 어때요? 주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종가 위에서 마감했죠.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매도할 사람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예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어떻게 돌려내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봉입니다. 1분봉. 앞쪽 구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더 탈환할 가능성이 높고, 자, 우리가 이 투자 이 경고 종목을 달면 날아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 기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주포가 주가를 더 천천히 끌어올릴 거면 투자 경고 종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투자 경고 종목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들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이거는 어떠한 이슈가 생기기 전에, 어떠한 그 이슈가 뜨기 전에 뭡니까? 만약 경고 종목을 달린다라고 하면은 이 이슈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고 종목 달면은 달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급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다? 정보. 어떤 이슈에 대한 이 정보를 알아낸 거라고 생각해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강하게 부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뭐다? SMR. SMR도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예요? 루마니아.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SMR 관련된 부분들을 이슈가 루마니아 쪽에 터지면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터지겠죠.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근데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고 종목 지정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번 조건이 뭡니까? 자, 1년 전 종가보다 200% 이상일 때 1번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1년 전에 사실상 19,000에서 23,000일 때 이건 무조건 해당돼요. 2번 조건 뭡니까? 판단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일 경우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요건이다. 68,900원. 68,900원만 넘어가 뭐예요? 경고 종목 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15일 중 최고가면 얼마입니까? 68,900원 종가가. 여기 넘어가서 7월 8자로 마무리가 되면 경고 종목을 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죠. 이건 날리겠다라고 이제 경고 종목 달겠다라고 이제 그런 신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눌림목 구간 나왔을 때 여기서 재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 두산의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 고평가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인데 미래에 뭐예요? 미래의 밸류를 당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전 섹터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 바로바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실적 시즌이 됐을 때 불편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눌렀다 20-30%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눌림목 구간 타점을 한번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줄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미래 밸류에이션을 끌어와서 이 주가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원전 섹터 자체가.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매수했던 단가 자체가 17,000원, 18,000원, 2만 원 뭐 정도인 만큼 지금 구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고 현재 구간에서 뭡니까? 신규 진입 관점, 타점을 잡아야 된다. 내가 수익을 챙겼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단기 대응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 왔을 때 이 불편 이슈가 나와서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예요? 재매수 혹은 신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차 전지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야 이거는 올라갈 때 뭐 해야 된다? 올라갈 때 수익 챙기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 챙기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 21선 밑에 있잖아요. 눌림목 나왔을 때 21선 구간에서 재매수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핑크 색깔이 21선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아래로 이제 이탈하거나 터치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상승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노려갔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엄청 큰 거예요. 상승 별로 안 된 것 같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이때 21선에서 75% 올랐어요. 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두산이 지금 구간이 사실 분할 익절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이미 4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라 텔레그램 방 정말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가라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 써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게 실질적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도 이제 길게 써드리고 많이 써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저는 두산이 7월 8일 전까지 횡보하는 구간으로 가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이상적이긴 하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만약 경고 종목을 달면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루마니아 관련된 이슈가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가 좀 잠깐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셀 체코에 의해서 원전 영토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박인식 수출 사업본부장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수장 원전 3중 수소 설비 제거 이달 콘크리트 제거 타설 추가 협력 희망한다라는 내용인데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내용을 한국 수전 이쪽 한수원에서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만나서 원전 기술 세이즈했다. 3중 수소 제거 설비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을 넓히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두산에너지 대우건설 등을 꾸려진 이 팀코리아 시선이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로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루마니아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루마니아 쪽에 힘을 싣고 있냐라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의 그 차원 공장 방문을 하고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살폈다. 양국 정상회담 기념회 원전 양해각서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루마니아가 이제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SMR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꼭 가셔야 될 수 있다. 루마니아. 그 부분들이 미리 정보가 분명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 두산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증명됐어요? 투자 경고 종목을 통해서 지정 예고를 통해서 증명이 됐죠. 자, 우리가 3번 문항을 보게 되면 자, 판단 T 기준으로 10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일 수가 4일 이상 뭐예요?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즉 두산을 움직이고 있는 특정 계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력이겠죠. 자, 그 부분들에서 분명히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고 그 차트에 먼저 반영이 되고 그게 경고 종목을 달고 가냐 안 달고 가냐가 이번 7월 8일까지 경고 종목 지정 예고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 달았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할 것인지 이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자리는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봐봐요. 두산이 지금 이 당장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따인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되기 힘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냐면 SM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1년에 뭐 3천억 정도의 증설 자금이 들어갑니다. 즉 SMR 기자재 관련된 이 공장이 증설이 많이 돼야지 그만큼 뭐가 된다?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2, 3년 정도가 지나야 매출이 본격적으로 영업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2, 3년이라는 기간을 두산이 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힘들 수 있다. 자, 그건 뭐예요? 이거는 미래에서 두산이 얻을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당겨서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장대 앙봉이 터졌을 때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죠. 매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한 순간 사실상 많은 분들이 뭐가 된다? 이 적이 되고 이거 무슨 매도냐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진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두산에너비티는 지금 매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개인과 외인이 이 매도하는 차익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뭡니까? 그 이후에 실적 시즌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이 나오면서 불편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건 눌림목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다? 한번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고 매도 처리를 하고 눌림목이 다시 잡아서 이 상승하는 구간을 버텨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한 15년 했는데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심리를.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도요. 어차피 제 말대로 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워낙 타율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 분들도 많은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정말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그런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같이 한 번 더 이 분할 매도와 눌렸을 때 좀 재미를 타점 잡으면서 이 상승에 대한 축제를 한번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가지고 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더 좀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정말 내용 말씀드릴 게 정말 많아요.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5분, 10분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블록들과 유상증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그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라고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분위기 보니까 유상증자 블록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도 영상에 좀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요 시점에서 굳이
라는 생각을 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자리에서 유상증자 블록대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건 지금 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석되는데, 지금 자리는 두산은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변동성 다 버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굳이 이 유상증자와 블록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듣기 싫으셔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계속해서 어쨌든 좀 영상 길게 말씀드릴 거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외국인 좀 더 매수를 했다, 금요일날. 중간에 조금 많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은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을 그대로 남겨놓고 큰 물량 안에서 많이 올라오면 조금 팔고,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미국 상황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악재가 생기면 좀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아지면 다시 한 번 더 채우는 이러한 이 순환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은 여전히 24.43% 남아 있어요. 여전히 4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외국인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물량 1억 5,600만 주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매도도 지금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얘가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공매를 쳤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적지 않아요. 3천만 주 정도 좀 가정을 하면은 지금 66,300원이니까 63, 18,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7월부터는 만기가 도래한다. 외국인 기관도 90일이라는 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머지않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 갚아야겠죠, 매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고 좀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급등한 만큼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원전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 뭡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업종 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원전 해체 목요일 저녁에 좀 나왔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그 위드텍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시간외로 결국에 비추르테크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도 이제 5% 정도 상승이 나왔죠. 지수보단 훨씬 강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예를 들면 뭐 한전기술 조정받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건설, 얘도 대장주 중 하나인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오르비텍 얘도 좀 높은 이제 고점 형태의 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서 변동성이 커요. 업종 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대장주가 마지막 피날레를 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고요. 지수가 그만큼 꽤나 요즘 이제 가파른 상승 보였었는데, 일봉을 보시면 대선 이후에 2,600포인트부터 3,100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3,055포인트인데 증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식 매체들에서는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3,600에서 3,700까지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잠깐 봤더라도 신고가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고 지수죠. 지금 상승장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왜 상승이 안 나오지? 올라가지 않지 내 계좌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원전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상승장이 나오게 된다면 성장주가 강세가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장주 중에서 대장이 뭘까요? 지금 바이오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바이오 부정이 오긴 하겠지만 AI가 가장 큰 테마고, 엔비디아가 신고 지수를 쓴 이후에 다 150달러 넘었는데 그 이유도 인공지능 때문이죠. 얘네가 이제 GPU를 만드니까
데이터 센터. 근데 이 원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파생된 테마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확장이 될 것인데 거기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SMR을 이제 꼽고 있고요. 에너지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신고가 거의 다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신고가를 쓴 이유도 얘가 SMR 대장주이기 때문이고 결국에 AI 관련주가 역사적 신고가 요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오클로도 그렇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이 부가거래에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비티 그럼 어떨까요? 제가 항상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 10배어라고 불리는 10배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면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독점적인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삼양식품이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13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10배가 이상 나온 거죠. 얘는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그 라면 시장을 거의 독점을 이제 위치까지 끌어올린 그런 기업이잖아요. 10배가 올랐죠. 하나 더 볼까요? 화장품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실리콘투죠. 이건 K뷰티. 우리나라 이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죠. 해외 수출이 독점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이고요. 얘가 주가가 3,000원에서 6만 원까지 갔어요. 몇 배죠?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이에요. 꽤나 고통스러운 구간이 항상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70만 원까지 찍고 45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조정이 충분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70만 원이 140만 원이 됐습니다. 40만 원에서 3배가 올랐어요. 넘게. 이 템베어간 종목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눌림이 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50% 이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얘가 4만 원, 5만 원 이 구간에서 98만 원까지 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4만 원, 5만 원이었어요. 근데 98만 원까지 갔죠. 18배, 20배 가까이 올랐죠. 이 정도.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자주포를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데 해외 수출이 러우 전쟁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업이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잖아요. 과거에는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이었고 그 이후로 연쇄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 삼양 K뷰티 화장품, K9 자주포 그리고 원자로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5,000원에서 행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7만 이제 1,000원까지 갔으니까 2.5배 정도 올랐는데 야, 이 정도면 됐다.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하반기에 상승장이 왔을 때 정말 증권사 전망대로 3,700포인트 그 이상도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불장이 왔을 때 가장 강한 테마 속 그 속에 있는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 그 해외 수출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두산은요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원전 해체 시장에서 전망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원전 해체 시장이 2050년까지 아직 멀었지만 588개 이제 원전 해체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왔고 두산은 이 핵 연료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캐스크를 미국에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해체에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588개는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망입니다. 공식적으로 신규 원전은 2040년까지 107개를 지을 것으로 전망을 해요. 앞으로 15년 남았습니다. 원전 한 번 짓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적어도 5년 후에는 원전을 짓기 시작하는 게 107개가 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하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 이 업황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스스로 한계 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처럼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결국에 뭡니까?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해외 수출 기업은요. 5배, 10배 우습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상승을 했죠. 월봉을 보시면 5월에 40%, 6월에 65%가 올랐는데 이게 2달밖에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고 가능한 좀 길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신규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원전 해체 시장이 신규 원전보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대장주 뉴스케일 파워 신고가 랠리 가는 거, 엔비디아가 신고 랠리 가는 거, 그게 우리 두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중간에 매도하고 이제 하차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난 4-5만 원 사이에서 한 50%, 70% 먹었으니까 땡큐 매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지금 그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나서 뭐 몇백씩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모든 종목이 수직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삼양식품, 뭐 한정기술, 뭐 많은 종목들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란 말이죠. 이렇게 눌림목 공포의 구간을 주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현명하게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비중 조절하고 차익 실현하고서 눌렸을 때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메모 꼭 해두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은 항상 이 어려운 걸 못하잖아요. 당연한 거, 꾸준한 거.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그 기준을 지킨 놈들이 더 잘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투자를 잘하는 이제 사람들의 세 가지를 좀 분류하거든요. 증권사에서는 보통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첫 번째 잘하는 놈은 그냥 수익 잘 내는 놈이 수익 잘 내는 놈.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익 잘 내는 놈보다 더 잘하는 놈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면 그냥 잘하는 놈인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절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잘 보는 놈. 이것보다 더 잘하는 놈은 뭐예요? 뭡니까? 이 업종 섹터별로 순환매에 맞춰서 A 섹터, B 섹터, C 섹터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대세야. A 섹터가. 그럼 여기서 수익 먹고 있다가 야, B 섹터로 이동을 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비중 30% 내비두고 여기로 업종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수익 보고 있다가 이쪽 좀 순환매 갈 것 같아. 그럼 여기 30% 정도 내비두고 또 일로 이동하고, 이걸 업종을 순환매 시키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놈이 더 잘하는 놈입니다. 제일 잘하는 놈.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뭐 바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이 변동성에서 우리가 대응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한 가지 안에서도 대응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매수와 매도 이런 비중 조절을 통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저희가 소통방은 조만간 입장할 수 있게끔 진행 처리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가지고 꼭 많은 입장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블록데이가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제가 꼭 언급이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있으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으로도 아직 뭐 캔들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구간이 54%, 78% 2개밖에 안 나왔고, 지금 최소 2-3년, 더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는 이 주도주로서 큰 폭의 우리끼리 수익을 줄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파워를 좀 보더라도, 자,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하나씩 보자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야? 158달러. 와, 엄청나죠? 엄청나게 찍었고, 오클로를 잠깐 볼까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73달러 찍어내고 잠깐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예요? 매물 소화하면서 정배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두 종목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100% 정답은 없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뭐 SMR하고 뉴스케일 파워고 뭐 오클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떨어질 때는 얘한테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근데 또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호재는 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단기적인 계속 조정,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단기적인 또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이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25년도까지는 긴 조정은 크게 없을 거예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겁주기
포지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빠르면은 다음 주, 늦어도 7월 중순 안에는 한번 큰 폭의 한번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이 한번 올 것이다.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에다 투자일베티 7월 달 10만 원, 최소 10만 원 갈 것 같다라고 10만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사자 조원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